아니 근데 그거 까지 해야 될 자, 여러분들 캠 켜세요. 공공장소 아니신 분들은 마이크 여세요. 다들 캠 켜세요. 자, 캠들 켜시고 개인적인 공간이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세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죠? 답답하게? 너무 일상화가 돼서 그런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자, 얼굴들 좀 보게 마스크 좀 벗으세요. 공공장소 아니신 분들은, 공공장소는 어쩔 수 없죠. 최대한 공공장소를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자,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창업과 네트워킹을 맡게 된 경상학고 이경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대면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이제 뭐 최대한 뭐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자, 창업과 네트워킹인데요. 지난 학기까지 이제 기업과 협업으로 수업이 운영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학교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창업과 네트워킹으로 좀 변화를 줘라. 뭐 기업과 협업을 창업과 연계시켜서 교과목명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창업과 네트워킹이라고 이제 교과목을 변경을 한 거 아니고요. 학교에서 한 건데, 우선 강의 계획서를 제가 어제부로 좀 다시 수정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강의 계획서에서 좀 변경을 해서 변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 이제 창업과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과목의 이제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은 여러분들 이제 알바도 하고 계시죠. 알바도 하고 있고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무적인 것도 같이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가장 듣기 조금 힘들었었던 교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가? 제가 스피커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키세요. 켜고 저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거니까. 교과목 중에 가장 따분했었던 교과목 뭐가 있을까? 수학이 제일 따분했습니다. 수학이 제일 지금 어렵습니다. 수학. 예, 그건 따분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야. 그죠? 그죠?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포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내가 전 시간 지금 바로 앞에 시간에서도 물어봤어. 가장 따분했었던 시간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수학이래. 똑같아 답이. 자, 그럼 수학 빼고 뭐가 있었을까? 그것도 가장 오래 배웠을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을 거야. 과학이 제일 따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싫어하는 거죠. 어려운 거. 자, 여러분들 윤리 배우셨죠? 예, 윤리 배웠습니다. 어때요? 따분하지 않았어요? 따분합니다. 그죠? 힘들었죠? 예, 예. 도덕, 윤리. 자, 우리 수업의 이 강의 계획서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강의 계획서 안 보셨죠? 강의 계획서 안 올려놓으면 뭐라고 하면서 강의 계획서는 안 봐요. 응?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로 해라. 뭡니까? 강의 계획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클이지. 여러분들 표현으로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광클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응? 뭐 여러분들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여러 곳을 통해 가지고 그 수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는 압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싫어할 거예요. 나 때는요. 나 때는 이거 싫어하죠 별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얘기하는 것처럼 나 때는 이제 그때는 수강 신청을 하려면요 온라인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학부 사무실에서 줄을 서고 기다렸었어요. 용지 하나 가지고 내가 이 수업을 듣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이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지난 학기에부터 그 수업에 대한 것을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물어보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 보셨으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보세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윤리. 윤리. 자,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어떠한 이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윤리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침묵하죠.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이제 공리주의 들어보셨죠? 공리주의. 공리주의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일까?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야.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려야 돼. 그러면 소수는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관점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도 사회인이에요. 우리들이. 사회인인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대학생들, 대학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에 종사를 합니다. 심지어 작은 식당, 슈퍼마켓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인 기업이에요. 응?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받는 곳, 임금을 받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요걸 거야. 핸드폰. 핸드폰 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서 핸드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AS 센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소비자 센터에 전화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 사람이 있다라면 거의 저는 로또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저 휴대폰을 만드는데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야. 돈을 주고 사는데 내가 왜 고장이 난 불량품을 내가 받아봐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그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명성, 지금의 품질,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AS를 얼마나 잘해주는가?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구매를 하게 되는 등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의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보았죠. 핸드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들어가겠죠. 자, LG가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LG와 삼성이 있어요. LG 휴대폰 사업 접었죠? 그렇죠? 저도 LG 거 썼었어요. 최근까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 거로 바꾸게 됐는데 왜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왜 삼성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까? 왜 떨어졌을까? 라는 점이죠. 여러분들의 요구를,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야? 아니에요. 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 수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기업은요,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산업시대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힘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업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 우리들처럼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시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도. 사회 구성원이야. 그럼 이 사회 구성원도 한마디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타 휴대폰에 비해서 우리의 휴대폰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은 타 휴대폰에 비해서 기능도 떨어져, 배터리도 떨어져, 카메라 성능도 안 좋아, 뭐도 안 좋아, 디자인도 안 좋아, 다 안 좋아. 왜 안 좋게 만들어? 누가 안 좋게 만들으라고 했어? 아니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이런 이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광고들을 하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광고도 제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네.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제품의 이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광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이 있죠. 과거에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잘 아시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미샤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아시죠? 남학생들도 요즘 화장 많이 하니까는 좀 아실 거야. 요즘에는.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값싼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졌었죠. 근데 최근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저가 시장을 공략하다가 이제는 고급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제품의 단가는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고를 통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입소문으로 우리가 이제 구전으로 해당 제품을 만나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자, 이것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제품의 원가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기업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이 값싸게 지금 얘기했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야. 환경 정화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요. 제품의 원가는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 기업의 제품에 비해서 값싸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해당 사건이 밝혀지면은요, 그 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유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이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속여서 팔았어요. 팔았다가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그 회사는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를 이제 보셨으면은 주주 집단 소송제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도 집단으로, 왜? 대주주들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 소액 주주들은 힘이 없잖아. 모이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시작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고 있고, 힘으로써 행사를 우리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그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수업은 우리 이제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요. 우리는 또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한마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이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기업은 going concern입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사람과 생리가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태어났죠?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기업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기업도 노후화가 됩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우리 사람은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기업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살아남는 겁니다. 환경 변화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곧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본 등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시장에
적합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들어보셨죠? ESG 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Environment, Society 그리고 Governance 두 개는 알 거야 이제 두 개는 그죠? 환경, 사회, Governance 이거 뭐야? 지배구조인 거예요. 지배구조. 지배구조까지도 이제는 경영, 곧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내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개입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친소비자적인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창업과 네트워킹. 기존의 이제 산업 현황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전환이 빠르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 산업혁명, 증기, 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기, 전기, 그리고 컴퓨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적합한 인재로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한다. 자, 여기에 창업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조금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경상학부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경제, 경영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윤리라고 하는 의미들입니다. 윤리. 윤리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도덕 많이 배우셨죠? 도덕. 그렇죠? 도덕.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윤리라는 교과목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도덕, 굉장히 관념적인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태도입니다. 내 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들을 보는 것이 도덕이에요. 윤리는 행동지향적입니다. 행동지향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합의. 그래서 도덕, 윤리, 법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 앞에 음료수 캔이 하나 있어요. 빈 깡통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배우셨죠? 어떻게 배우셨어요? 빈 깡통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서 분리수거해라. 그렇죠. 분리수거, 뭐 분리수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휴지통에 넣어라, 그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네, 심지어 발로 차요? 응? 음료수 캔을 발로 차요? 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것을 보고, 저 빈 깡통을 보고 주워서 휴지통에 넣어야 된다. 알아요. 난 도덕적으로 알아. 그런데 휴지통에 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발로 찼어요. 그럼 뭐야?
도덕적으로 비난받는다기보다는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야. 왜? 그냥 지나가서 모르는데 그걸 찼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에서 음료 스캔을 찼으니까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거는.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야. 그건 용인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과 윤리,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알아도 도덕적으로 태도가 형성이 돼서 행동으로 가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다음의 행동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인적인 인간 행동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과목은 고학년들에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한 3학년, 4학년이실 거예요. 대부분 고학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고 특히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돼. 우리 교양이잖아요. 교양 교과목인 것처럼 교양을 쌓는 거예요. 특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활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직업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윤리.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다. 자, 우리 이제 기업과 협업, 특히 이제 창업과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이제 가로로 이제 기업과 협업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과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윤리경영, 해서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교재는, 이게 지금 교과목이 창업과 네트워킹, 이제 이 협업을 같이 하는 이 교재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창업 부분은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PPT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윤리경영 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계획서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자, 우리 이제 토론, 개인 레포트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20%씩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20%, 역량평가 80%. 자, 뭐 지각 이거 아시죠? 결석 5회 F. 출석 F는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출석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강의를 꼭 이제 들으셔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이에요. 여기 토론 및 참여 시 지각 처리됩니다. 아까 이제 토론 20%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미참여했을 때 지각 처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다 들었는데요. 왜 지각이죠? 토론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주제는 제가 3월 중에 드릴 거예요. 레포트 주제는. 그래서 6월 2일까지 6월 2일까지 A4 5매 내외로 해서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중간고사는 4월 26일, 기말고사는 6월 14일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2번 중에 1번만 보겠다. 여러분들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따라오시냐에 따라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1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좀 이제 잘 하셔야 돼. 레포트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레포트 잘 하셔야 됩니다. 레포트 주제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레포트를 잘 하셔야지만, 시험에 잘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자, 여기 바뀐 면이 뭔가 보면은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강의 영상 올려놨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영상, 지금 이제 수업하는 영상, 줌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보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보시고요. 자, 2주차 다음 주는 국내 창업 사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들 있죠? 현대, 뭐 삼성, LG 또는 이제 롯데, SK 이 기업들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그 시대적인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이 기업가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했는가? 자, 이제 뭐 또 이제 그 다음 주 3주 차에는 이제 해외 창업 사례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 뭐 MS, 애플, 뭐 이제 뭐 스타벅스 등등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런 이제 해외 창업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 뒤에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창업은 어떤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창업 전략들 그리고 기회 곧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이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어떻게 엿볼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시장 진입을 하는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 5주차하고 6주차는요. 나중에 봐서 이건 좀 통합을 하든지 해서 좀 이제 빨리 6주차부터 이제 윤리 쪽으로 좀 하나를 더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차 기업 윤리, 윤리 경영의 이제 개념들,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정들, 여기 이제 뭐 이론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는가. 그래서 자, 바로 윤리경영 시스템들은 어떻게 기업들이 구축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기업이 이제 경영에서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있죠. 이제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뭐 인사, 재무, 회계 등 여러 이제 기능적으로 나뉘는데 이 기능적인 요인들에 있어 가지고 윤리경영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있죠? 여기 요 부분들은 좀 최대한 좀 줄이고 요 부분 이제 각각 기능들 생산, 마케팅, 인사 이쪽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좀 더 흥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과자들 많이 드시죠? 과자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과자 봉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과자 봉지 보면 무슨 생각 안 들어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 그렇죠. 먹고 싶다. 그거 말고 안 좋은 거. 과대포장, 과대포장. 그래, 맞아. 과대포장. 또 과대포장하고 좀 비슷해. 질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질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두 학생이 얘기한 게 이제 다 맞는 얘기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또 이제 나올 거야. 칸초 알죠? 칸초. 칸초. 예. 칸초의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칸초 같은 경우 어떨까? 과거에 요즘 그런 것도 이제 뭐 종이 박스 안에 비닐봉지 안에 그 칸초 과자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을 인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플라스틱 박스로 바꿨어. 그러면서 내용량을 줄였어. 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올라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품들 있잖아요. 올라가죠. 제품의 가격은 올라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고민 안 해보셨죠? 오르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공업화된 제품들은 제품의 가격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농산물과 같은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그럼 과자의 가격들은 어떻게 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야 돼. 누가 농사 짓고 싶어, 그렇죠? 농사 짓고 싶지 않잖아. 자, 우리가 과자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거? 밀가루, 우유, 계란. 그렇죠? 대표적인 거 다 들어가. 그죠? 이 세 가지는요,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유값 담합하다 걸려서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우유값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려. 어떤 회사는 우유값을 내릴 수 있어. 근데 안 내려. 서로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장의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개입을 한 거야? 공급업자가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응? 이거는 반시장지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인 거야. 이런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 것 자체가.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죠? 우리 뭐, 좀 약간 정치적인 얘기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 그죠? 왜 침공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것도 항상 나오는 단어. 우리 우크라이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크림. 크림 들어봤어요?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예. 이렇게 했잖아. 그 밑에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반도. 크림 반도. 크림 반도는요, 역사적으로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그래서 이 크림반도는 예전부터 항상 갖고 싶었던 거예요. 식량 자원이 풍부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과거의 구소련 시대에 우크라이나 근처에 대규모 원자력 핵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 그 원자력으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체첸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체첸 들어보셨을 거야. 체첸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 중요한 지역이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굉장히 전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기름값이 오르고 있죠. 자, 그런 점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거기에 우리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우리 소비자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와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와요. 요즘에 휘발유값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거의 이제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한 1,800원, 1,900원 정도 할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2,000원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보는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교양이라고 하는 수업은 광범위한 게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 수업은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교양은 다양한 인접해 있는 이제 사회 현상들을 보는 거니까 조금 이제 사고의 틀을 이제 조금 오픈 마인드로 쭉 여세요. 편하게 여시고 자꾸 접목을 시키는 거야. 교양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내 전공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확인해보는. 그래서 교양은 말 그대로 교양입니다. 내 교양적 지식들을 얼마나 함양시키느냐. 응? 전공을 잘해서 학점을 잘 받아서 제가 경상학부에서 인사관리와 이제 고용관계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기업에서 가장 안 보는 거, 여러분들 스펙 중에서 가장 안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학점 안 봐요. 응? 학점 안 봐요. 정말 뭐 2점대 요 정도 아니고 3점 여러분들 거의 3.5 정도 되더라고. 나는 4.5 만점 받는 학생들 보면은 뭐 경이로워요.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5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 학점 문제 없어요. 학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 충분히 학교 다니면서 들으세요. 교양 수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타학부 수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들으세요. 그러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기업에서 좋아합니다. 전공 수업에서 얼마만큼 학점 많이 잘 취득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 이제 질문들 은 이제 백석톡 단톡방에서 해주세요. 개인톡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단톡. 왜?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답해주는 걸 가지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단톡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정말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개인톡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웬만하면 단톡을 하셔라. 그리고 이번 학기에 코비드19 사태로 이 성적 유연화 적용이 끝났습니다. 성적이 이제 C, D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바뀌었고요. A와 B의 비율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학사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21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사태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여러분들 이제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3년째잖아요. 우리가 3년째 거의 은둔 생활을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최대한 방역을 지켜가면서 대면 수업을 할 날을 기다리면서 했는데 이번 학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이버로 가게 돼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정도는 2학기에는 반드시 아마도 될 것 같아요. 뭐 예상으로는 오미크론이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같아. 지금 속도라면은 뭐 하루에 뭐 한 20만 명, 30만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감기 정도가 아닌가, 감기 정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많이 잘, 여러분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학년도 1학기 이제 창업과 네트워킹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영상을 들으시면서 잘 확인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라든지 전화 또는 백석톡을 통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궁금한 거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 이제 수업 딱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폭풍 질문이 들어와, 이제 막. 이제 폭풍 질문을 하면은 감점 요인으로 해도 되죠? 해도 됩니까? 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한번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수업 영상은 항상 그 전주 금요일 날에 올라갈 거야. 그 전주 금요일 날 올라가고 강의가 있는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그 강의 주차 잘 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제 시청을 해야 되는지 그 확인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출석 시스템 바뀌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바꿔요. 요번에 이제 출석 시스템 다 바뀌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교학처로 이관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조심하시고 출석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